안녕하십니까. 미주조제뷰티스플라이 협회 회장 손윤식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근간에 나도는 저희 협회의 나쁜 소문들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모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레드 쇼를 우리가 2월 9일에서 2월 23일로 옮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협회 사무실이 좀 창고 겸 해가지고 새 사무실로 이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 차기 2020년도 차기 회장님을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우리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바쁘신 기자님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견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일단 첫째는 우리가 저쪽 구협회에서 우리를 이제 명랑하게 비난한 그 문제들과 또 우리 여러 기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우리 보도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보도 자료를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미주 조지아 뷰티 협회의 발족 계기와, 두 번째는 뷰티쇼 시기의 결정과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신협회와 구협회의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기자분들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주 조지아 뷰티협회 발족 계기는 지금 현재 구협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7년 전에 그 선거에 패배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반하는 마음으로 협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무슨 7년 후에 그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신협회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고요. 저희들이 신협회를 발족한 계기들이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상권들이 아틀란타로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정보에 의해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회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조지아 아틀란타 협회의 능력으로는 여러 회원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 능동적이고 강력한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뜻있는 22여 명의 발기인으로 신협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일 정식으로 사무실을 도라비로 오픈하고 발기인 대회를 통해 미주 조지아 뷰티 스플라이 협회를 설립하여 2019년 12월 5일 현재까지 70여 명의 회원과 150여 스토어의 회원사로 가진 협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기자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상권이 새로운 상권이라는 게 아랍 상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협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맞고 뭐 이 사람들이 좀 침입해야 된다거나 뭐를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소매 우리 협회 회원들이 지장을 많이 받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항할 수 있던 힘들이 도매상하고의 연관 관계,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각
아랍 상인들에게 들어갈 물건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를 했는 그 상황들이 우리 원래 그 아틀란타 뷰티 협회에서는 그게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나온 거거든요. 나와서 이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좀 우리가 발휘했었고, 그 결과 그 아랍 상인들의 그 자기들이 스스로 오픈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이나마 지금 그 아랍 상인들이 지금 연계 한 4군데 정도, 원래는 그 올해 안으로 15개 정도 열려고 걔네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저지하는 힘 때문에 4개소밖에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신협회 성과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정도 열려고 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신협회를 만든 동기, 그러니까 갈라져 나온 동기는 충족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아직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100% 충족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회원사를 위해서 회원사를 지키고, 또 우리 아틀란타의 그 뷰티 업계를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덧붙이자면 거의 이제 저희 메트로 애틀란타 턱밑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미국에서 뭐 시장 경제 자본주의인데 뭐 그 특별한 상권이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피해를 덜 보고 나름대로 시간을 좀 더 이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게끔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계속 뭐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오픈을 하려는 마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좀 이런 저지를 통해 가지고 시기를 갖다 좀 이제 늦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협회 발족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었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뷰티쇼 시기 결정과 이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8년, 29년, 지난 2018년, 2019년 2회 뷰티 트레이드 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항상 밴드와 바이어들의 행사 개최 시기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뷰티 비즈니스 비수기인 여름과 가을보다는 봄 시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날짜를 잡기 전부터 계속 통합에 대한 접촉이 있어 왔지만 구협회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전체 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2월 9일로 트레이드쇼 날짜를 정하고 9월 달에 도스홈의 회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요? 아니요. 장소는 틀립니다. 네, 저희 구협회는 카카오니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기 23일날 그러니까 9일날 하려고 했던 예, 장소. 똑같습니다. 예, 같은 장소고, 저희가 이쪽에 표원이 있는데 그 참고해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18년도에는 저희가 창립을 해가지고 뭐 봄에 하려고 하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가을에 쇼를 했었고, 그다음에 19년도는 3월 1일도 저희가 3월 달도, 그다음에 6월 30일 중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뭐 또 우리 손 회장님께서 뭐 통합에 대해서 또 만남을 가지셨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시기를 예약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3월 달. 그래서 6월 30일로 어쩔 수 없이 쇼 날짜를 정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2월달, 3월달, 뭐 8월달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쇼에 관한 날짜를 표결해서 이제 2월 9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끼어든 건 아니고 항상 트레이드 쇼는 봄 쪽에가 더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꾸준히 하려고 했던 거는 아마 뷰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그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트레이드 쇼를 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이제 두 군데 다 트레이드 쇼를 하시는데 뭐 비즈니스적인 차원도 있을 테고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가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거는 저희가 협회 사무실이나 창고 직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쇼를 통해 가지고 가장 그 비용이 합당하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요즘 이제 트레이드 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뭐 뉴욕 쇼 같은 뉴저지 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존폐가 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계속 꾸준히 조지아에는 쇼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려는 이유고 예, 또 쇼를 했을 때 도매상들하고 소매상들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저희 회원사분들도 뭐 트레이드 쇼를 다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기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들어봤을 때 두 협회가 같이 하는 게 비즈니스적인 이쪽이나 명분으로나 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통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요 후에 이 트레이드 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 두 분이 협회는 나눠져 있지만 트레이드 쇼는 같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예. 좀 안타까워서 사실 가능하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합을 먼저 하고 쇼를 같이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닭이냐 예. 닭이냐인데 예. 그래도 그런 명분이나 시너지 효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 할 게 아니라 그것부터 좀 의견을 같이 하시고 뭐 회장 선출이나 이런 건 나중에 의논을 하시는 게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 생각은 솔직히 뭐 저희들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통합 후에 쇼를 하나로 이제 하려는 그 생각 먼저 통합이 우선이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생각을 못했는 것 모든 같습니다. 갈등이 트레이드 쇼 날짜 때문에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통합 논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쪽 그 구협회 쪽에서 하여튼 좀 우리 측에서 통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 합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원했던 게 저희들이 원했던 게 뭔가 하면은 공동회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시기가 돼 가지고 연말에 통합회장을 한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저희들 주장은 계속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손영표 회장과 만났을 때도 저는 똑같은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을 했는데 손영표 회장은 그러면은 자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전화로 얘기를 주겠다고 해놔놓고 전화로 이제 얘기가 왔는데 자기는 그 통합 그 공동회장에 대해서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다만 자기가 먼저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한 후에 자기는 사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이제 우리 그 차기 회장님을 회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화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뭐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형편상으로 그게 맞지가 않다.
어떻게 해서 손영표 회장이 먼저 하고 또 우리 김원호 회장이 뒤에 하고 이사장을 있다가 뒤로 하는 거 그거는 형평성을 맞지 않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동대표로 나가자. 공동대표가 그게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것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손영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서로 뭐 가는 길이 틀리니까 합치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는 그 후부터는 전화도 없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2월 2일 날로 쇼 날짜를 갖다 옮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구협회에서는 제가 합치겠다고 얘기를 해놔놓고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 항상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한 적이 없고 저는 항상 그 공동회장으로 나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협회 우리 회원들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그 행사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쭉 읽어드리면은 우리 뷰리업계는 지금 거대 온라인 업체들의 호황과 중국 생산업체들의 소매 시장 진출, 타민족 거대 자본의 상권 잠식, 그리고 기존 체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대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비방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음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회원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매상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각종 세미나와 정보 교류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OS와 알람 시스템, 보험과 세법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및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회원분들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회원 스스로 자립하여 맞설 수 있도록 본협회의 20여 명의 모든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지.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그쪽 구협회나 저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인 사회에서 볼 때 그 협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새로 나온 신협회지만은 그 나름 이제 그 이유가 있어서 나왔긴 나왔는데 합치고자 하는 마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회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손영표 회장하고 몇 번 계속 이제 만나고 또 뭐 얘기하고는 했지만은 그 합쳐지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또 이제 손영표 회장의 생각이 틀려 가지고 그게 아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얘기하기를 형평성에 맞게 공동회장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주대인들께 얘기를 하고 있고 손영표 회장은 자기가 먼저 6개월을 먼저 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 하니까 뭐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신협회는 회원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회원 수는 한 70명 되고요. 이제 소매 업수가 한 150여 개 정도 됩니다. 저쪽 구협회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저희만 알고 있어요. 카톡방에 이거는 예, 카톡방에는 뭐
그냥 가입을 저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카톡방에. 여쭤보세요. 네. 그 전에 그 협회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손영표 회장님이 얘기하실 때 손윤식 회장님이 어떤 회의 통화할 때 어떤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그 얘기 동의하세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 저는 그 만약 그 얘기대로라면은 저는 공통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가 저는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고 제하고 손영표 회장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영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 둘이 자기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알고 있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협회라는 게 임원들과 함께하고 임원들과 서로 상의해가면서 가장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 둘이만 알고 있어가지고 협회를 합칠 수 있지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영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안 그러면 자기가 회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회장은 직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갖다 매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기 기자분께서 통합을 하기 힘들 이유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죠. 뭐 한 협회 회장님을 대표성이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방 협회에 대한 존중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요. 사실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임원님들도 저희가 뭔지 왜 통합을 얘기하면서 회장 같이 상대하고 있는 대화 파트너를 이렇게 밑으로 이제 깔아뭉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심히 불쾌하죠. 뭐 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항상 일단은 먼저 공동회장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 모두 그쪽 임원이나 우리 임원들 합쳐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나가고 차후에 모든 이제 통합된 후에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회의하면서 맞춰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에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합시라도 합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 하나가 저희가 이제 손영표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공문을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쇼를 2주 전으로 이제 앞당겨서 뭐 상당히 좀 불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그 공문을 되게 많이 보내셨어요. 이메일로. 근데 뭐 팩트만 보낸 게 아니고 이제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길래 저희가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이제 조금 저희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인사회나 도매 소매 쪽에 그런 악의적인 공문이나 너무 자기 입장만을 대변하는 얘기를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월 2일 쇼 날짜를 바꾸시면서 또 한번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저희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보면 그건 다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예. 이것도 다 발표됐고 다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사과나 뭐 공식적인 이런 게 먼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랍 상권 그 얘기는 하셨어요 지금? 안 했죠. 거기 보면 아랍 상권 이거는 뭐 첫 헤어쇼에 거대 아랍 뷰티인들을 초청해 한인들을 경악시켰으며 그 이후 우후죽순으로 조지아의 아랍 뷰티샵이 오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걸 누가 쓰셨어요? 이거를 누가 쓰죠? 그쪽에서?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때 아랍 상권에 대처하자고 그렇죠. 생긴 거죠. 저희가 만든 협회인데 아랍 상권을 초청해서 아랍 뷰티샵을 뷰티쇼에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음해네요 그거는? 음해고 허위 사실 공포고 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실 얘기? 네, 여기 지금 그 아랍 상권이 들어온다는 얘기, 우리가 그 뭐 불러들였다는 내용은 그때 사실은 아랍 상권 사람들이 검정색 티를 저희 일회쇼 때 검정색 티를 다 입고 왔었고 우리가 저지를 할까봐 변호사까지 같이 대동해서 그때 쇼장에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드린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했다면 들어왔던 친구들이 그렇죠. 예. 기자분들도 다 그때 보셨어요. 다 검정색 티를 파킹라에서 다 갈아입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이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할 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특정 쇼고 특정 인종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기사 쓰시거나 내용이 그런 쪽으로는 안 나갔으면 왜냐하면 전 협회도 그렇고 전 미주 청년도 그렇고 그런 분쟁이나 법적인 소송에 되게 휘말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발표를 하실 때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문서가 나가든지 뭐 영상이 나가든지 하면 틀림없이 저희한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좀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 정말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거는 예. 저희는 이제 밝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건 정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했는데 한인 사회에서 볼 때는 하나가 원하는 게 한인 사회 어른들이 또 얘기인데 지금 두 회장님들이 대화를 계속해도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자협회 쪽에서 두 회의 회장님하고 어느덧 한 분하고 네 분이 만나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좀 합시다. 여기 이거 한번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하고 저쪽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쭉 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나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공동적으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래야지 뭐가 되지. 이거는 하세요, 제가 하세요.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네. 하십시오. 날짜하고 그거는 제가 통보해드릴 테니까 나를 위한 거 계신지. 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나눠진 단체는 뭐 공동대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두 단체 간에 핵심 멤버들 간에 항상 불화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 뭐 공동대표 먼저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상 아니 제가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회장님 예스한 겁니까?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네. 됐습니다. 도밀상이 중국에 들어가서 신제품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제품이 저기 미국에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연말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매년 신제품 이렇게 소개가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있었고요. 그 쇼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가장 좋은 게 텍스 직전. 그게 이제 2월, 3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텍스가 3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2월 달. 그래서 전에는 조지아가 3월 달에 많이 했던 경우가 1월 달 라스베가스 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피해서 이제 3월 달 정도 했었는데 라스베가스 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2월 달로 이렇게 당겨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는데 이제 소비 성향의 차이예요. 소비를 겨울 그 쇼핑 시즌이잖아요. 겨울, 봄, 그다음에 또 스쿨 오픈하고 이럴 때가 이제 애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여름에 베케이션 가고 쓰는 방향이 틀리는 거죠. 베케이션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봄하고 겨울 때 돈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가 바쁜 거고 그다음에 여름하고 가을은 상대방으로 소비가 줄어요. 뷰티 쪽에. 그래서 슬로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 뷰티 사업의 특징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6개월씩. 우리 뷰리업계 제일 활성화된 기간이 2월, 3월, 4월, 5월이에요. 뭐 한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적으로 협회가 둘이 됐지만 둘이 돼서 한인 사회에서 뭐 어쩌고 그런 거 말고는 본인 비즈니스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전혀 저희 회원사들은 사실 뭐 경쟁이 돼가지고 더 좋은 조건들을 많이 이제 회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양쪽 협회에서 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이 돼서 같이 더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뭐 열심히 잘